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육해공군 사령관에 이어 전략군 사령관까지 대장이 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부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내각 간부들을 대동하는 현지 시찰도 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대장 계급을 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장이라고 한다면 별 4개지 않습니까? 네, 먼저 전략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전략군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사에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략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본래는 이제 미사일 지도국으로 출발했었는데 김정은이가 2012년 3월달에 이 전략 로켓군 사령부를 현지 시찰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식 때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전략군 사령부라는 용어를 대외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현재 4개의 미사일 생산 공장하고 12개의 미사일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략 로켓 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 오늘날 이제 북한의 전략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지휘하는 자리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김락겸이가 지난 3년 반 전에 2012년도부터 이 전략 로켓 사령부 그다음에 전략군 사령부관을 이제 쭉 역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김락겸이에 대한 김정은의 신뢰가 충분하다. 그리고 김락겸의 충성심도 이제 확실하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김락겸이의 그 지휘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 미사일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됐고 정밀화 단계에 지금 다 다다라서 김정은이가 제시하고 있는, 또 김정은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략 미사일의 발전 단계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육해공군 사령관도 대장으로 승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략군 사령관도 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육해공군과 전략군 모두 이 사군이 대등한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략군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의 별도의 이제 특화된 군종으로 이게 별도 성립됐는데, 이 김정은이의 이제 기본 생각은 아마도 이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군력의 우열이 상당히 중요하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군이 한미연합작군이 가지고 있는 이 공군력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군력의 열세를 갖다가 이런 전략 미사일 능력을 통해서 이 보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전략 미사일의 어떤 비대칭 전력을 급격하게 키우겠다는 이제 의도가 분명히 내포돼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북한의 전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입니다. 이제 핵 미사일, 즉 핵 소형화 작업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서 사실상 이제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단계가 이제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과 같은 수준으로 오히려 유사시에는 육해공군보다도 더 강한 이 대남 공격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키우고 싶은 것이 김정은의 속내다. 이 정도로 북한의 전략 미사일 도발 능력이 상당히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최근에 3자 6자회담 수석 대표의 회동에서 북한의 전략 미사일 도발 위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의 이 대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북한의 전략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대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의 하나의 굉장한 위기 국면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략군이라는 자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지만 그 김락겸의 승진 내역을 보면 작년 2월에 상장으로 승진을 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또 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거든요. 최근에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롤러코스터 인사를 하면서 계급장 정치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뭐 군부 길들이기가 마무리됐다, 인사가 좀 마무리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군부 인사의 경우에 네.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이 어디서 가장 쉽게 올 수 있느냐면 군을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특히 북한 체제 유지가 북한 군부에서 유지되지 않습니까? 상당 네. 부분이. 그럴 정도로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정치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군의 지지 확보, 군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지휘권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급장 정치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최근의 현상을 보면 현현철 인민무력부장까지 어느 한순간에 숙청시켜서 제거했지 않습니까? 위로는. 네. 그리고 아래로는 최근에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지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킨 일선의 현장 지휘관들을 일부 좌천을 시켰어요. 네. 이런 걸로 본다면 아직도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게 안정된 기반을 갖출 때까지 특히 군부 인사들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 네. 이런 계급장 정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당과 군만 챙기던 김정은이 내각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지 시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내각 인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각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내각에 대한 김정은의 지휘권 확보, 내각에 대한 김정은의 행정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김정은 체제를 북한 주민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저렇게 공포 정치라든가 이런 숙청 정치 같은 것은 한계가 있고 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 지수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민생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데 결국 민생 부분을 챙기는 것은 내각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받기 위한, 즉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이 챙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이의 현장 시찰 그런 그 현장 지도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몇 배가 이를 정도로 많은데 네네. 그 얘기는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카리스마를 김정은이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직접 현장 시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그런 그 모습은 상당 기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군부에는 계속해서 뭐 공포 정치를 이어가는 반면에 내각 인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대동하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조금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는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눈에 김정은의 현장 지도 모습이 자꾸 눈에 띄어야. 네. 왜냐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는 이런 현장 지도를 안 해도 나름대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는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북한 주민한테 보여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타나서 북한 주민들의 눈에 김정은이가 두른다는 것을 김정은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얻고 체제에 대한 어떤 내가 말하자면 북한 체제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구나. 네. 이런 자기만족 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시도를 맞이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건데요. 지난 10월 초에 김정은이 원산의 갈마 비행장을 현지 시찰하려고 했는데 폭발물이 발견돼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도 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VOA 방송의 신뢰도가 네. 비교적 북한 뉴스에 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를 보면 그 이제 갈마 비행장의 1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 네. 바로 위 천장 속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발물의 위치가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폭약의 어떤 그 이 상자에 들어진 게 한 100개 정도에 상당하는 그런 숫자가 많은 그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 첩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면에 어떤 조금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뭐냐면은 과연 김정은이가 시찰을 하는데 100여 개나 담겨 있는 그 상자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할 정도의 호위사령부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만약 폭발물 한두 개가 은밀히 숨겨져 있다. 그렇다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호위 총국이 100개나 되는 폭발물을 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면에서 신빙성에 조금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저 정도 분량의 폭발물을 사전에 호위 총국이 탐지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는 갖은 방법을 통해서 군부 인사들도 숙청하고 네. 당과 이 내각의 관료들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는데, 이미 호위총 사령관을 비롯한 상당수의 간부들이 이미 목이 날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이 숙청을 하면 김정은이는 꼭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한 주민과 당 정군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이거 나도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데 이런 보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제 VOA에서 보도한 저런 그 폭발물 사건은 신뢰성이 비교적 조금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그 첩보 확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저 사안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었다면 정말로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그동안 보면 행보가 주민 친화적인 그리고 즉흥적인 현지 지도 스타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그런 불안 심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워낙 김정은이가 이제 공포 정치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숙청도 시키고 계급도 올렸다 내렸다 막 하다 보니까 이 당정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체제 불만 현상이, 즉 김정은에 대한 불만과 김정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네. 북한 그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이 국정 단속도 많이 하고 해외 나가 있는 요원들에 대한 감독을 굉장히 감시를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위 인사들. 국정원에서 최근에 보고한 거, 국회에 보고한 거 보면은 네. 20-20명이 금년에만 해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망병을 이 탈북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고인사들이 탈북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탈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으로 오지만 탈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 김정은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 김정은 세력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김정은한테는 조금 위협적인 존재는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김정은이를 건자해서 축출한다든가 네네. 할 정도로 세력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당국 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합의한 이후부터 오히려 북한에서는 남한을 좀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저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북한의 아주 이중적인 그런 그 위장 평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합의해주기 전까지는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다가 네. 합의해주고 나서 막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 자기의 북한의 어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속내를 제대로 나타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우리한테 네. 압박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쉽게 양보를 하고 들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우리 측이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대북 협상 전략에 혼선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의 의도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많이 함으로써 야, 이거 혹시 회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국내 우리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은 이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상이 임했을 때 북한이 강력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 측에서 좀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이렇게 미리 양보를 하고 두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형적인 또 벼랑 끝 전략의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양자를 다 노리고 하는 교묘한
책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보여왔던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전형적인 전략이죠. 네. 예, 이중 전략.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들도 보이는데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는 게 포착됐다 이런 보도를 했었고요. 또 동해에서 SLBM 발사 시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들 역시 뭐 당국 회담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게 당국 회담과 다 연결된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북한 방송에서 우리 대남 비판하는 거하고 네. 이렇게 이 군사 도발 징후를 자꾸 나타내 가지고 우리의 협상 의지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대북 압박을 통한 협상 전략에 차질을 초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양보고 들어와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힘의 과시 현상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강원 양방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부 당국의 주도 면밀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당국회담 차관급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고요. 의제도 정해지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고 다음 주부터 또 명단이 공개되고 어떤 준비가 시작될 텐데 어떤 식으로 회담에 임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회담에 임하는 기본 태도 중에 하나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온다는 이런 가설은 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서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내에 네. 어느 의제에 어떤 선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 안에서 특정 의제에 관해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유도해내겠다. 이런 성급한 전략을 가지고 회담에 임한다면 네.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실에 더 많을 것이다. 북한과의 당국 회담은 사실상의 당국 회담은 이번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여유가 충분히 있다. 북한을 우리가 일관성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협상에 임한다면 서둘지 않고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전략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여유만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회담 자체에 첫걸음을 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도 마지못해서 나오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북한이 당장 네. 아니면은 길게는 현 정부 안에서 과연 남북 관계의 개선을 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